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릴라 헬스장의 힙스타입니다. 오늘 영상은 단백질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단백질을 먹었을 때 왜 살이 찌고 왜 빠지는가, 그리고 단백질의 종류는 또 무엇이 있을까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그러면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가보시죠. 여러분,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WPC, WPI, WPH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네, 분명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예 하고 난생 처음 듣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WPC, WPI, WPH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영상만큼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하시는 분들 외에도 다이어트를 위해서 단백질 쉐이크를 섭취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 원래 단백질을 좀 많이 섭취하는 사람이 아닌데 단백질 양을 늘리고 싶어, 그래서 난 단백질을 뭘 먹을까 고민이야 하셨던 분들께도 이 영상을 추천드리니까요. 한 번쯤은 꼭 이 영상을 보고 나에게 뭐가 맞을까 한번 찾아보신 다음에 섭취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바로 WPC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WPC는 흡수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그리고 단백질 외에 유당, 지방, 탄수화물을 비교적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WPI와 WPH보다 필터링이 덜 되기 때문에 생리활성 단백질도 비교적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품마다 다 다르겠지만 비교적으로 보았을 때는 단백질 함량이 70%에서 80% 정도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등급이 이보다 낮을 경우에는 단백질 함량도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운동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리고 보충제 입문자이신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나 평소에 약간 단백질 섭취량이 좀 적은 것 같은데 늘려보고 싶은데 어떻게 늘리는 게 좋을까 하셨던 분들께도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분들만큼은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 위장 불편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순수 단백질을 고집하시는 분들께도 당연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신 분들, 체지방 관리를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백질 외에도 유당, 지방, 탄수화물을 갖고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 다음 거를 한번 섭취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이 다음이 뭔지 바로 궁금해지시겠죠? 그럼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바로 가보시죠. 여러분, 이번엔 WPI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WPC보다 WPI는 흡수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WPC보다 더 정제가 돼서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유당, 지방, 탄수화물을 최대한 걸러낸 상태에서 단백질 함량이 올라간, 단백질 함량이 평균 90% 이상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제를 많이 하는 그 과정 속에서 WPC 속에 존재하던 생리활성 단백질이 일부 훼손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맛과 질감이 WPC보다는 살짝 가볍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 대상은 운동 강도가 높으신 분들, 그리고 빠른 회복력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WPC, 유당을 먹고 좀 불편할 수 있다 라고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께도 추천을 드리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과 탄수화물, 그리고 또 유당까지 최대한 제거한 상태에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유당 불내증이 있거나 위장 불편함을 느끼셨던 분들도 WPI를 드셨을 때는 그게 좀 덜할 수 있다라는 거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WPC보다는 가격이 높다라는 거를 조금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엔 또 바로 마지막인 WPH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가보실까요?
여러분, 이번엔 WPH인데요. WPH는 단백질을 부분적으로 가수분해해서 펩타이드나 아미노산 형태로 만든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러고 WPC와 WPI보다 흡수 속도가 매우 빠르며 역시 정제가 많이 되어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을 부분적으로 가수분해해서 펩타이드나 아미노산 형태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고가라는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백질 함량은 WPI와 똑같이 90% 이상이다 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추천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WPC, WPI보다 정제가 더 되어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먹고도 속이 안 좋아요, 불편해요 하셨던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고강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운동 선수이신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맛이나 질감에 있어서는 좀 쓴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WPC랑 WPI보다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라는 후기가 많기 때문에 운동을 고강도로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WPI를 드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가격 대비 WPH를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효과를 많이 본다라고 크게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가격을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효과적인 부분을 가격 대비 생각을 해봤을 때도 제 생각에는 WPH보다 WPI를 드셔보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한번 추천을 해볼게요. 하지만 WPH를 먹고도 속이 불편해요, 위장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전 그래도 유당불내증이 심해서 못 먹을 것 같아요 하셨던 분들께서는 식물성 단백질, 콩이나 완두를 사용해서 만든 단백질을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여러분, 이번엔 단백질 보충제와 단백질 쉐이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단백질 보충제와 단백질 쉐이크는 용어 자체를 혼용해서 많이 쓰죠. 하지만 이번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잘 구분하셔서 필요에 따라 차이를 확인 후에 섭취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단 용어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단백질 보충제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을 좀 더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보조제, 보충제 역할을 해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백질 보충제 같은 경우에는 바 형태로도 나오고 파우더 형태로도 나오고 음료 형태로도 나오죠. 그럼 단백질 쉐이크는 뭘까요? 단백질 쉐이크도 단백질 보충제로 만들어진 거랑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기는 해요. 단백질 쉐이크는 단백질 보충제를 즉 쉐이크 형태로 만들어서 좀 간편하고 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에요. 단백질 쉐이크는 제가 생각했을 땐 요즘 어딜 가든 쉽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백질 쉐이크는 물만 타서 먹어도 괜찮고 우유 타서 먹어도 괜찮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아주 짧게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다면 목적?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러면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표를 띄워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를 한번 띄워볼게요. 뿅! 첫 번째는 목적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운동 후 근육 회복을 위해 섭취하고 일상에서 단백질 섭취량을 증가시키고 싶을 때 섭취합니다. 단백질 쉐이크는 단백질 보충제 중 쉐이크 형태로 간편하게 마시는 것이고 종종 운동 직후나 간식으로 먹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영양 구성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주로 단백질 함량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근데 단백질 쉐이크는 브랜드에 따라 다르지만 단백질 외에 탄수화물이나 지방, 그리고 추가 영양소가 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뒷면 영양성분표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열량 및 매크로 영양소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단백질 위주이기 때문에 열량이 비교적 낮고 탄수화물과 지방 함량이 적은 경우가 많은데, 단백질 쉐이크는 쉐이크 형태로 쉽게 마실 수 있도록 맛과 탄수화물 등이 추가되어 단백질 보충제보다 열량이나 탄수화물 그리고 당 함량이 높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상황에 맞는 사용인데요. 단백질 보충제는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거나 근육량을 유지 및 증가를 원하실 때 보충제를 사용하시면 되고, 운동 직후 간편하게 섭취하거나 식사 대용 혹은 간식으로 드실 분들은 단백질 쉐이크를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완전한 식사 대용으로 드시기엔 영양소가 부족하니 꼭 참고해주세요. 여러분, 그럼 이번엔 단백질 쉐이크를 먹고 왜 살이 찌는가, 왜 살이 빠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많은 분들께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내용 같거든요. 왜냐면 광고 같은 것만 봐도 이거 쉐이크 먹으면 살이 빠져요, 한 달 안에 몇 킬로가 빠졌습니다, 이런 광고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 꼭 있어요. 나 그거 보고 샀는데 난 왜 안 빠져? 이유가 뭐야? 또 속았네? 이러신 분 분명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트레이너 하기 전에 그냥 운동만 할 때는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광고 보고 단백질 쉐이크 살 빠지는 거야? 운동하면서 먹으면은 살이 빠지나 보다. 그래, 내가 한번 사서 먹어봐야겠다. 사서 먹었네? 왜 안 빠지는 거야? 왜? 혼자 그런 적이 되게 많은데 왜 그런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했으니까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 안 빠지는 거야? 왜? 가봅시다 한번. 여러분, 단백질 쉐이크를 먹고 체중이 감량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단백질 쉐이크를 섭취함으로써 포만감이 커집니다. 포만감이 커지면 내가 먹는 총 칼로리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리고 단백질을 섭취함으로써 단백질을 소화하고 대사하기 위해 우리 몸에서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에너지를 쓰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갈 수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도 아실 거예요. 기초대사량이 높은 분보다 낮은 분들이 살이 좀 더 잘 찌고, 기초대사량이 낮은 분들보다 기초대사량이 높으신 분들이 살이 덜 찌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초대사량을 올리기 위해서도 있지만 체중을 감소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게 뭘까요? 네, 바로 운동입니다. 하지만 운동을 유산소만 하는 게 아니라 근육 운동, 즉 근력 운동, 웨이트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단백질을 먹고 단백질이 이 근육을 계속 쭉 유지시켜주거나 아니면 증가를 시켜주겠죠. 그리고 그만큼 내가 내 에너지를 소비하고 나의 칼로리를 소비하면서 체중, 즉 체지방은 떨어지고 나의 근육량은 증가하는 건강한 나의 몸을 만들 수 있으면 체지방도 같이 쭉쭉쭉, 저의 체중도 쭉쭉쭉 떨어지겠죠. 자, 그럼 살이 찌는 이유는 뭘까요? 살이 찌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 한번 칼로리를 계산을 해보세요. 내가 먹는 건 그대로야. 식단 같은 것도 안 해. 내가 먹는 건 그대로인데 거기에 단백질 쉐이크만 추가했어. 할 경우에는 살이 찔 수 있겠죠. 왜? 단백질 쉐이크를 먹고 포만감을 느꼈어. 그러고 나서 내가 먹는 게 줄어. 그러면 괜찮겠지만 내가 먹는 양은 똑같아. 그대로야. 근데 거기에 내가 단백질 쉐이크만 추가했을 뿐이야. 할 경우에는 증가할 수 있어요. 나의 체중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쓰는 칼로리 양보다 섭취하는 칼로리 양이 더 많을 경우입니다. 나 열심히 운동했어. 활동 열심히 했어. 근데 내가 오늘 총 쓴 칼로리는 한 500칼로리, 600칼로리밖에 안 돼. 근데 내가 섭취한 건 막 1000칼로리가 넘네? 그럼 여러분 빠질까요? 안 빠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단백질을 섭취를 할 때도 이게 순수 단백질이냐, 순수 단백질만 있는 쉐이크냐, 아니면 아까 맨 앞에서 말한 것처럼 WPC처럼 유당, 지방,
지방, 탄수화물도 들어있는 단백질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영양 성분표를 보신 다음에 내가 먹을 단백질 양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거기에 지방이 들어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탄수화물이 들어있다면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단백질 쉐이크 이거 보니까 광고할 거 보니까 이거 먹으면 살 빠진다던데 딱 하고 드셨을 때 생각보다 안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인을 해 보시고 단백질 함량, 그리고 탄수화물, 지방 함량을 잘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운동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운동을 아예 안 하신 상태에서 쉐이크만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먹는 양이 줄고 운동도 안 하고 그냥 쉐이크만 먹었어. 그럼 빠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요요도 올 수 있고 몸이 안 좋아진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단백질 쉐이크는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쉐이크를 주식으로 드시면서 다른 건 안 드시고 오로지 그걸로만 다이어트를 하시겠다 하시는 건 되게 안 좋은 선택이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먹을 거, 영양소 잘 골고루 챙겨 드시면서 총 칼로리를 줄이고 단백질 양을 늘리고 운동, 유산소도 열심히 하고 근력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살이 안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장담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 정말 최종으로 말씀을 드릴 건 하루 단백질 섭취 권장량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하고 나서 까먹으실 수도 있고 그렇다고 계속 맨날 유튜브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캡처해서 기억 안 나 하실 때마다 이렇게 꺼내볼 수 있게 제가 표를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먼저 여기서 인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언제나 건강한 운동,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벌크업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